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탄핵이 됐습니다. 여당 이탈표 12표의 의미, 향후 전국 전망, 경치부의 김아린 기자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탄핵안 일단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부결에서 가결로 바뀐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일단 부결이라는 당론 자체는 지난주와 똑같았는데요. 표결 형식이 1차 탄핵안 때와 다른 점입니다. 불참 당론이었던 지난주와 달리 모두 들어가서 표결하기로 한 건데요. 무기명 투표라서 공개 찬성을 밝힌 7명 외에 5표가 더 나온 거고 또 기권과 무효표까지 하면 23표가량이 이탈한 셈입니다. 제가 탄핵안 표결 직전까지 취재했을 땐 당내에서 대략 10명대 초반에서 20명, 30명까지 예상하는 목소리가 좀 많았는데 좀 약간 적게 나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명시적으로는 12명이고 나머지는 약간 좀 흐릿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누가 찬성했는지는 파악이 되는 겁니까? 무기명 투표라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 김예지 의원 등 7명을 제외하고는 추정일 뿐인데요. 찬성표 12명은 대부분 친한계로 추정이 되지만 윤 대통령이 스스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무효표와 기권표까지 23표가 나온 건 일부 친윤계나 또는 중도 표심도 작용했을 걸로 보입니다. 여당에서 윤 대통령 상설특검에 찬성한 수가 22명이었습니다. 네, 거의 비슷한 숫자였군요. 자, 일주일 만에 찬성표가 10표, 이탈했다고 보면 20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야 되죠? 일단 가결 원인을 보면요. 지난주와 이번 주 초반까지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의원 등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구마다 시위대 항의가 잇따르면서 공개 찬성이 늘었거든요. 계엄을 사과했던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닷새 만에 야권이 먼저 국정마비를 시켰다. 계엄은 경고성이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더 커진 것도 가결에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찬성표가 공개 찬성에서 한 5표 정도 크게 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윤 대통령의 담화가 지지층 결집에 일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오늘 탄핵을 반대하는 광화문 집회에 대규모 인파가 모여 있었는데 이 생중계 영상이 국민의힘 의원 단체방에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네, 광화문에도 상당한 인파가 모였더라고요. 자, 그런데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여권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동훈 지도부 붕괴 시나리오가 공공연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독 보도 저희가 하나 했죠. 장동혁 최고위원이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던데 장동혁 최고위원이 물러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장동혁 최고위원이 이제 키를 쥐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대로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이 좀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 전에 의총 때 직을 걸고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말을 지키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근데 최고위 회의에서 4명이 사퇴할 경우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거든요. 지금 당초 친윤 최고위원이 3명이기 때문에 장 최고위원이 사퇴할지가 관건이었어서 아직 김민전 최고위원 외에 인요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비대위 체제 가능성도 지금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본인이 계엄을 막았고 또 탄핵 가결 주장이 그대로 이행됐기 때문에 사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던 걸로 지금까지는 전해집니다. 하지만 책임론이 좀 거세질 경우에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당초 친윤계가 한동훈 지도부를 좀 몰아낼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요한 최고위원 사퇴를 만류한 걸로 이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친윤계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지도부 붕괴를 밀어붙이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자, 결국은 친윤계가 친한계를 몰아내는 형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분열상이 그다지 도움이 안 됐다. 이런 것들이 감안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대표 벌써 이제 차기 대권에 가까워졌다. 이런 말도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 탄핵 심판이 빨리 진행될 만큼 사법적인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에게도 또 있잖아요. 탄핵안이 빨리 되는 만큼 이 법원의 결정도 빨라야 한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던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시점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징역형 확정 시에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최종 판결에 따라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사건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오늘 16일 이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법원에 탄원서를 낼 방침입니다.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을 하고 있다면서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서 최대한 재판을 3개월 이내 마무리하고 선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탄핵이 가결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거부권 행사 요청이라던가 재판 지연 꼼수를 지적하는 대야 공세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빨리 심리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야권은요. 예. 그만큼 법원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빨리 내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또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대표로서는 시간 싸움이 굉장히 좀 심각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